네, 안녕하세요. 해외 직판 깊이 알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로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좀 훑어보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해외 직판은 어, 해, 지난번에 해외 직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지금 화면이 바뀌고 있는데 약간 늦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느려지네요. 해외 직판하는 방법이 역직구 방식이 있고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 있고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해외 직판하는 사람 숫자가 원체 적어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말고, 월 매출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을 통틀어서도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좀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한국 무역협회에서 온라인 해외 판매 파워셀러 협회를 그 클럽을 만들었는데 거기 참가 기준이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물론 뭐 큰 사람들 아예 가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요. 그 도대체 해외 직판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자료가 없죠. 다만 저는 이제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이 회사 화면이 바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곳은 어정쩡한 현지화 내신 K-패션 DNA로 일본에서 1,00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동환 디스카운트 대표는 일본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팔아서 1,000억 원을 팔았다는 거죠. 동대문 옷을 팔았습니다. 이 사이트인데요. 지금 사이트 바뀌는 거 송출해 드리고 있어요. 잠시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어, 일본 젊은 여성 2명 중에 1명이 알거나 이용한다고 할 정도로 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회사 소개서를 보면 동경 시부야구에 회사가 있고 전화번호도 일본 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철저히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입니다. 2007년도에 이 회사가 생겼어요. 2007년도에 티쿤도 생겼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이분들은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아서 성공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팔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가 한국에서는 다홍치마 할 때 다홍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이트는 접어버렸어요. 왜 접었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은 여성 의류 패션 사이트만 8,200개나 된다고 해요. 여성 사이트만 8,200개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가 한국점은 접어버리고 일본만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안 하고 해외 직판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홀릭은 어정쩡한 현지화 대신 K-패션 DNA로 일본에서 1,000억 매출을 올렸고요. 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또 보면 에이컨메이트의 더재미닷컴이에요. 작년 거래액 1,500억 원어치를 1,500억 원이 되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한국 동대문 옷을 해외에 파는데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팔아요. 중국에 팔아서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더재미닷컴, 그 에이컨메이트가 중국에 운영하는 더재미닷컴도 철저히 현지화 독립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과를 냈어요. 현지화 독립점 방식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쿤도 전부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훌륭한 거죠. 이렇게. 그 현지화 독립전 방식은 아주 제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 입점,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아마존에 입점하는 건 어떨까요? 아마존 성공 사례가 아마존 코리아에 나와 있어요. 아마존 성공 사례 메인에 뉴 한국의 전통 호미 판매로 아마존에서 한국을 알리다. 야, 이런 거는 정말 로또 복권 사서 1등 맞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전통 호미 이거 이렇게 아주 우연히 겹치고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이 메인 기사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다른 사람이 못 팔겠어요? 그냥 이거는 뭐라 그럴까 반짝 히트친 이런 게 어떻게 뉴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 사례라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 내용에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월 매출이 500% 이상 성장했대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월 매출이 500% 이상 성장했다는 거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드티슈예요. 3월 달에 21만 엔이었어요. 화면 나가면 말씀드릴게요. 에드티슈예요. 30만 엔이었다가 6월에 1000만 엔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갖고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2, 3년 이 정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믿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아마존 된다는 사람들을 통계를 보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나는 아마존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렇지만 통계를 공개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그래요, 다. 진짜 잘 되고 있는 건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기사는 믿지 않아요. 그럼 티코는 뭘 가지고 믿으라는 거냐? 티코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달에 대여섯 번 이상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심한 경우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해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를 항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존 코리아한테 정말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믿을 수 있는 종합 통계를 내라.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도대체 몇 개 회사가 참여했고 성공 비율은 몇 프로나 되고 성공한다는 개념은 뭐고 이런 정도는 내놓고 아마존에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마존이 무슨 짓을 하든 저는 관심은 없어요. 다만 아마존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돈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은 너무나 근거가 뚜렷해요. 이론적으로도 이론을 따져봐도 왜 현지와 독립점 방식이 되는지 지금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실제 데이터도 충분해요. 역직구 방식은 딱 한 가지 성공 사례만 있습니다. 뭐냐면 K-팝 계열 상품을 한국에서 파는 게 돼요. 이유는 아시겠죠?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밖에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역직구로는 성공 사례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역직구를 지원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많잖아요.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직구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예요. 3개가 있어요. 4개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무역협회의 K몰24도 역직구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역직구로 했을 때도 성과를 냈다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 했을 때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되면 하셔도 돼요. 저는 티쿤도 일본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라쿠텐에서 물건을 팔아봤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접어버렸어요. 티쿤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 아니면 안 팔 이유가 없어요. 해봤어요. 라쿠텐의 입장에서 팔아보니까 안 팔리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라쿠텐에 혹은 일본 아마존의 입점에서 팔 수 있으면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아니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론 투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팔리니까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쿠는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티쿠는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현지와 독립점 방식으로 파는 게 가장 좋다는 경험을 너무나 분명히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 입점 안 하는 거고요. 또 티쿤 이용점들도 요구하지 않아요. 해외 라쿠텐이나 아마존에 입점하게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겠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티쿤 이용점들은 이 안에서 이미 이 방법, 현지와 독립점 방식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또 지원해주면은 금방 포기해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지와 국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보다 온라인 해외 직판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들고요. 온라인 해외 직판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쇼핑 그 나라 종합 쇼핑몰 예를 들어 라쿠텐, 아마존 이런 데 입점해서 파는 것보다 현지와 독립점 방식이 훨씬 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방식 이런 아마존의 성공 스토리에 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화면 넘겨서 한번 봐요. 여기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는 8개월 만에 75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 조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티쿠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8개월 만에 75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달이나 두 달이 워낙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역시 뭐 강의라기보다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제가 느끼고 있는 성공 사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보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오늘따라 티쿠는 잘 되고 있어요. 티쿠는 여전히 어제 1435만 엔어치가 팔렸어요. 여기는 집계되지 않는 점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1500만 엔어치 팔렸죠, 어제. 지금 오늘 2시 23분 현재 565만 엔어치가 팔렸잖아요. 티쿠는 이런 통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해도 상관없고 뭐 그거 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피 해도 되고 다 해보셔요. 근데 저는 티쿤식으로 하는 게 제가 가감 없이 통계를 다 보여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하시라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요. 어제 커피는 믹스님께서 그 질문 하셨잖아요. 도대체 티쿠는 왜 애써 얻은 노하우를 다 공개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 자신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좀 억울한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쪼존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거 감춰서 내가 뭐 하나 싶어서 다 공개를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정치를 했었어요. 정치를 할 때 좀 좀스럽게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한국 중소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공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공개를 하다가 보니까 공개를 해야지만 유리한 비즈니스로 제가 옮기더라고요.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티코는. 플랫폼 사업자는 잘 된다는 걸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공개해요. 티쿤을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티쿤 사업을 잘 공개해야 여러분께서 티쿤을 믿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 초대형 공룡 종합물들 꼴 보기 싫어서 공개합니다. 정말 저는 아마존 하면 돈 번다, 타오바오에 입점하면 돈 번다는 거 하고 투쟁하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절대 돈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제 그거 질문하셨죠? 제가 그거 답변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배포가 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티쿤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다만 티쿤은 정보를 잘 공개해서 다른 분들도 티쿤 없이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긴 해요. 왜냐면 티쿤 뭐 흑자인데 뭐 티쿤은 흑자예요. 흑자 기업이 뭐 그렇게 쪼잔하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또 저는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괜히 티쿤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틀린 정보였다는 비난받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손해봤다는 말 듣는 건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으로 하면은 적어도 2억 원에서 4억 원은 들어야 되고 시작할 때부터 두세 명은 있어야 되고 손익분기점 넘으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린다.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습니다. 손쉽게 절대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벌 수 있는 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악인의 길은 넓고 평탄하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데에서는 누구도 돈 벌 수 없어요. 차라리 저처럼 해외 직판이 쉽긴 하지만 그거 쉽다는 것은 한국에서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지 장사는 원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장사꾼 배설물은 개도 안 먹는 데잖아요. 속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장사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저처럼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해외 직판하라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장사는 어떤 장사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90% 이상이 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돼도 힘들고요. 못 되면 더 힘들고. 저는 뭐 지금 티쿤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지금처럼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운영자가 운영 자금 걱정 안 하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직판처럼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비즈니스 하면은 솔직히 너무 편해요. 뭐 다른 어떤 거보다 편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해외 직판은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해볼 만한 사업이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물어본 것 중에 내부 시스템 전자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관련하여 주문 프로세스 보여드릴게요. 주문 프로세스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조금 늦는데 좀 천천히 보셔요. 자, 주문 프로세스 볼게요. 지금 화면 바뀌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줌이 너무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화면 공유가 아주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티쿤 책임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애드플래그 회사에서 애드플래그라는 티쿤 이용점이 티쿤하고 계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볼게요. 애드플래그라는 티쿤 이용점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하려고 하면 애드플래그라는 도메인을 티쿤 이용하려는 분이 이렇게 도메인을 따는 거죠. 애드플래그라는 도메인을 따면 그 애드플래그라는 도메인에 이 관리자 페이지를 연결해줘요. 이해되셨죠?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상품 등록하는 곳이에요. 상품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은 웹 디자이너입니다. 웹 디자이너는 이 프로세스를 다 알아요. 그 웹 디자이너가 티쿤으로부터 간단하게 교육받아서 이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상품을 등록하면 애드플래그라는 사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드플래그 관리자 페이지를 티쿤 걸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꾸미고 상품을 등록하면 애드플래그 메인 페이지가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예요. 웹 디자이너는 해외 직판 전상점 만드는 초기부터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꾸미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니까요. 그래서 이 웹 디자이너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면 이런 고객용 고객용 전상점이 나오고 고객은 여기서 주문하는 거죠. 주문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이 어떤 주문이 들어왔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어떤 주문이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주문된 걸 제작하거나 혹은 기성품을 포장해서 신정동에 있는 티쿤 물류센터까지만 도착시켜주면 일본 고객에게까지 통관 처리해서 일본 고객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거는 티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티쿤하고 계약하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등록한 거 해서 홈페이지가 생성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현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티쿤이 제일 잘한 게 현지화예요. 정말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현지화 전상점이지만 한국산이라는 것을 함께 알리는지요.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 여쭙니다.
기본적으로는 알리는 걸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제조 강국은 5개밖에 없어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도 전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명함 같은 경우에 명함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지 않으니까 안 알려도 되는데 알린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웹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인가요? 호주 스티커 전상점은 혼자 운영 중인 것 같은데 호주 스티커 운영이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웹 이해는 해요. 웹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인지요.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기술이잖아요. 그 화면에 표시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돼요. 운영자는. 그리고 웹 디자이너들이 또 알아서 다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우리가 뭐 건물은 이해하지만 뭐 미장을 잘하거나 배관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웹 디자이너는 미장을 잘하고 배관을 잘하는 직종이지 경영자는 아닙니다. 경영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니 검색어 광고가 뭐예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정도면은 좀 답답한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현대 사회 상인으로서는 활동하기 좀 힘든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인터넷 조금만 할 줄 알면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 보면 아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동차 운전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까지 알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되는 정도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전혀 몰라요. 저는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웹 디자이너도 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없으면 마칠게요. 네, 하여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도대체 현지화라는 게 뭘까? 또 어디까지 현지화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